두 남자 이렇게 뜨겁게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네,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뜨자 임종석, 탁현민, 네, 전부 지금 청와대 소속된 분들이죠. 300명 등 모였다. 아주 성황을 이뤘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어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여기 깜짝 등장한 인물도 있었죠. 그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누가 오셨을까요?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오셨네요.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되게 고맙고 뭐 마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뭐 이 선배랍시고 이 정처없이 떠들고 먹고 살겠다고 책을 냈는데 잘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워서 오셨겠지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기 오셔도 됩니까? 박명 차장, 네. 저도 묻고 싶네요. 진짜 대통령 비서실장 엄청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저기 지금 가셔도 됩니까? 뭐 가도 되죠. 뭐 밤 8시니까. 아, 밤 8시니까? 끝나고 네. 하는 건데 뭐 대통령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갔다고 하는데 이 양정철 전 대통령 홍보기획 비서관이죠. 네, 길어서 저희가 그냥 비서관이라고 부르죠. 양비라고 부르죠, 또. 그렇죠. 네. 이 사람의 이제 행보가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핵심 측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관심이 가기 때문에 양정철 비서관이 이제 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들어와서 저렇게 북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실세들이 뭔가 행사를 하면 어디에서 이제 실세 파워가 입증이 되냐면 정말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에 참석하느냐, 누가 안 오느냐. 하느냐. 네. 이게 관심사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주의 깊게 봤는데 보신 것처럼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깜짝 등장을 했어요. 대통령도 모르게 왔고, 청와대 직원도 모르게 왔다. 근데 이거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깜짝 모르게 온 것 같지는 않고 보고는 했을 것 같고요. 보고 했을 왜냐하면 것 그 같다. 자리에 네. 관객석에 이제 관계자석이라고 이렇게 비어져 있었어요. 행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니까 양정철 비서관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는 걸 알고 있었을 거고 저 상황에서 이제 양정철 비서관이 무대에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불을 좀 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관객석에 불이 딱 켜지니까는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향해서 이렇게 누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공을 들여서 관객석에 있는 분을 소개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둘은 친해요. 66년생, 64년생이기 때문에 양정철 비서관이 이제 형이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정철이 형, 뭐 건강 잘 챙기세요. 몸을 좀 잘 만드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의 어떠한 우정이나 이런 거를 북콘서트를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준 그런 날이었던 네, 것 같아요. 자, 박명 차장 그렇게 네네. 설명을 했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자, 민주당 소속인 김영주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한간에는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과 양정철 전 비서관이 갈등 관계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저렇게 간 거면 우리 친해요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의도도 있었겠죠. 뭐 보라스나 갈등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자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통령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대통령이 여기 와야 되는데 오지 않다고 비서실장을 보냈다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 어쨌든 양정철 비서관은 어쨌든 대통령을 도왔던 측근의 한 사람으로서 밖에 있다는 것이 좀 쓸쓸하기도 하고 술을 많이 먹어야 될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비서실장이 옴으로써 대통령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는 어떤 의미도 있지 대통령 않겠느냐. 대신 네. 예. 그런 의미고 또 힘을 실어주면서 실제적으로 그동안의 어떤 그 대통령의 측근이나 뭐 모든 앞전 정권에서도 그 측근들을 어떻게 대통령이 함께 하는 마음을 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비틀어지는 그 모습들이 보였고 더군다나 집권 2년 차라고 하는 좀 지금도 흔들림이 시작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체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삼철이 다시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예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을 두텁게 해주는 것이
임종석 실장한테도 좋고 대통령한테도 좋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 실장의 저 북콘서트장 등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양정철 비서관을 신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 최근에 보면 양정철 비서관 돌아와서 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비는 대체 어떤 인체 기관 중에 어디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김우식 교수님. 예.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수건이다. 손수건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항상 품속에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눈물도 닦아지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복심이라는 말을 이제 손수건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제 몸에 손수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 전 비서관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나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고 호롤단신으로 표표히 떠났거든요.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사실은 권력을 만든 장본인이 권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불과 1년이 된 사이에 여기저기 유력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고 지금 나와서 북콘서트라는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굳이 좀 제가 쓴소리 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대통령을 편하게 하고 권력으로부터 벗어났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보면 대통령을 위해서 떠났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행가를 읽어보면 대통령이 내가 이런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구애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정말 대통령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권력에 대한 의지를 버리고 표표히 떠난 핵심 측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5년을 지켜주는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좋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정쩡한 모습 보이지 말고 오히려 확실하게 공직을 나설 생각을 하든지 그게 정치권으로 가든 아니면 청와대로 가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선실세라는 소리 듣지 말고 실선실세. 직접 자기가 공직과 타이틀을 가져간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성공한 대통령을 같이 하는 그런 오히려 공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인 박사도 지금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보면은 자 임종석 실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몸 만들어 두라. 그럼 같이 일하자는 것 같은데 나는 끈 떨어진 사람이다. 뭔가 제안을 하고 선을 긋는 장면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집권 5년의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초기 집권 지지율이 높을 때에는 이 양정철 전 비서관이 굳이 나서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오게 됐을 경우는 구원투수로 투입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김근식 교수님 말씀에 100번 공감을 하는 게요. 우리가 삼철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측근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있었죠. 그중에 한철인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경기지사의 선거에 나간다고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정치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이것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돕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철인 이호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나는 정치 안 하겠다. 부산시장 출마에 계속 나왔지만 완전하게 선을 긋고 떠나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가 중간에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북콘서트 자리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오게 되고 지금 마이크를 잡고 옆에 있는 김영석 씨 같은 경우도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정곡을 만들 정도로 현재 정권 내에선 가장 측근 그룹으로 또 알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우리가 분명한 교훈을 받듯이 측근 정치로부터 멀어져야 되거든요. 정당과 함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제 저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때 가장 가까웠던 측근의 북콘서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번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유력 인사들이 와갖고서는 좀 약간 어찌 보면은 같이 자리를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실질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나는 언제 어떤 시점에서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모습 아니면은 완전히 대중으로부터 좀 격리되는 모습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께 저 여쭙고 싶어요. 다 이렇게 못 만들려고 하니까 나 끈 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을 낮춰서요. 끈 떨어진 사람의 북콘서트라고 하기에는 보면은 아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 뭐 서울시장 후보 나선 분들 박영선 민병두 의원 또 뭐 임종석 비서실장 끈 떨어진 분 행사치고는 굉장히 유력 인사들이 저는 많이 보였거든요. 예. 자기가 끈 떨어졌다 그러면 자기를 왜 손수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것을 얘기하면. 양비서관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제 실제로 그런 부분이죠. 뭐, 이렇게 박영선이나 또 민병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울시장 출마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하고 친해질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 사실은 임종수 실장하고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양비 같은 경우는 사실 손수건이라면
의외로 임종수 실장 같은 사람이 크리넥스 티슈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티슈와 손수건은 어떤 차이인가요? 손수건은 빨았을 때 계속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를 풀어도. 티슈는 한 번 풀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아니,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고 반론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마인드 속이 있기 때문에 임 실장이 갈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오래 전부터의 관계였고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라는 전제에서 이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양 비서관이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해도 여전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해서 현 정부 2년차 들어오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 현재의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체제에 대한 비판과 비난, 아니 이 팀으로 계속 가도 되느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임 실장은 양 비서관을 통한 핵심 권력과의 관계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정당 정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는 정권을 만든 사람들이 함께 청와대를 들어가서 그 정권 5년 동안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로서 다시 심판을 받고 이런 게 저는 맞다고 봐져요. 그래서 굳이 뭐 어떤 측근이라고 해서 배제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같이 반드시 일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양정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뜻이 있으면 그냥 손을 들고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멀어지면 되는 건데 약간 애매한 게 여러 사람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는 양정철 비서관이 이제 청와대로 입성을 하느냐 아니면 일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아마도 지금 여권 내 내부 관계, 내부 권력 관계가 이제 더 앞으로 크게 작용을 합니다. 양정철 비서관이 선거 치를 때까지 핵심 측근이었고 지금도 핵심 측근이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청와대라는 거는 직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또 양정철 비서관이 들어오면 본인의 권한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양정철 비서관이 언제 돌아오느냐 아니면 못 돌아오느냐 뭐 이런 게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묘하네요. 아마 또 지방선거 후 분기점으로 또 좀 갈라지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양 전 비서관이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측근인 것 같은데 저는 가장 궁금한 과거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 있을 때나 해외에 있을 때 수시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박 사장님 혹시 취재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전화가 있기 때문에 원하면은 하죠. 연락을 하고 수시로도 원할 땐 전화를 하는데 워낙 국정을 일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 같은 경우. 그래서 선거 때 치렀던 그렇게 살갑게 전화를 자주 하고 하진 못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만큼은 이 소통이 잘 안 돼서 아마 저런 식으로 이제 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를 또 알리는 거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래서 그래 알렸다. 여전히 열심히 기회를 한다. 맴돌고 있는 거군요. 본인이 그런 의지를 가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서 나 의지가 여전히 있다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을 만들었던 시니어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문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 운수를 두는 분들이 이 체제가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가끔씩 출렁거리거나 빠질 경우에 강하게 그러니 차라리 양정철이나 이호철을 데리고 쓰라고 간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뭐 양정철 비서관 관련돼서는 얘기가 이어지는데 그만큼 어제 북콘서트를 통해서는 아직 잊혀지지 않을 좀 그 영향력 있는 인사라는 걸 확인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 저는 드네요.